그러면 영화 속에 매우 중요한 캐릭터인 효진은 어떤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는 걸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홍진 감독이 효진이라는 어린 여자아이를 캐릭터로 선정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남자아이 배역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성인 여성을 선택했어도 영화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색깔인 오컬트와 공포감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효진이 어린 아이라는 측면에서는 물들지 않은 어린 세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성사회에 물든 아버지 세대인 종구와 대비되는 순수하고 꿈 많은 어린 세대들을 상징하는 존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종구와 아내가 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목격한 효진이가 놀라서 당황해하는 종구와는 달리 무덤덤하게 행동하는 모습과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봤다고 아버지인 종구에게 태연히 말하는 모습에서 아직은 성적인 것에 대한 감정이 성장하지 않은 효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종구와 같이 문구점에 들러 여러 가지 장난감과 학용품을 사들고는 무척 즐거워하는 효진의 모습에서 이러한 맑고 순수한 내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후에 효진의 신발이 외진의 집에서 발견되는 것은 효진이 외진과 사이에서 어떤 성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는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좀 더 확장 해석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효진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이 의심되는 외지인 일본 캐릭터와 상응하여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어린 여성 위안부를 상상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효진의 대사 중 무엇이 중한데라고 하는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구가 딸 효진의 신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서 효진에게 외지인을 만났느냐고 묻자 효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어서 종구는 효진에게 그 외지인과 있었던 일들을 말해라고 하고 여기에 효진은 왜 그 말들을 해야 하는지 되묻자 종구는 중요한 일이라서 그런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효진은 뭐가 중한디라고 종구에게 반문하고 답을 미처 하지 못하는 종구에게 이 말을 몇 번 반복하다가 마침내는 큰 소리로 울부짖고는 종구에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랄이야 지랄은 이라고 하면서 방을 나가버립니다. 이 장면에서 효진이가 내뱉은 뭐가 중한디라는 대사는 마치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른다고 종구를 질책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효진이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가장 단순한 생각은 효진이 외지인과 있었던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데 종구는 그것도 고려하지 못하고 그저 효진과 외지인 사이에 있었던 일만 추궁하고 하는 모습을 질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으로 확대하면 종구로 대변되는 기성세대들은 효진으로 상징되는 신세대들의 아픔과 고민의 본질적인 부분은 도외시한 채 그들의 일탈을 추궁하고 질책만 하고 있다는 것을 언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효진의 대사를 그대로 이해하면 종구가 중요하다고 한 것을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태도에 대해서 효진이 울분을 터뜨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종구가 효진의 사건을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기성세대의 봉건적 관념이 세대 사이의 대화와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신세대들에게 침투하고 있는 외지인으로 상징되는 일본 군국주의와 친일, 매국, 적폐 세력들의 선전 작업에 점진적으로 쇠뇌되어가는 사회 현상을 비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영화 속에서 죽는 사람들은 실제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망을 비유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점점 더 오염되다가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조금씩 세뇌되어 마침내는 영혼까지 지배당하는 사상적 죽음, 즉 민족혼의 말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외지인, 무명,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존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진이 일시적으로 망령으로부터 벗어나지만 다시 그 지배를 받고 더욱 흉폭해지는 모습은 부단히 작용하고 있는 토착 외구 적폐 세력들과 그 이념들의 끊임없는 준동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효진을 등장시킨 핵심적 의미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세대를 이어서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타이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화 도입부에 제시되는 현혹되지 말라라는 타이틀입니다. 즉 누가 현혹시키고 누가 현혹된다는 말일까요? 사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현혹과 혼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많은 평론과 해석이 난무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독이 영화의 모든 의미와 그 해석을 철저히 관객과 평론가에게 맡긴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현혹되지 말라는 이 타이틀은 지금까지 해석을 바탕으로 크게 보면 친일 매국 집단을 그 뿌리로 하는 거대한 기득권 적폐 세력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광의 등장과 그의 국거리 장면에서 의도적으로 편집된 외지인과의 대결 씬은 이 현혹되지 말라는 타이틀의 핵심적 장면입니다. 일본 색채 그 자체인 일광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이미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또 외지인과 대항하는 듯한 모습의 일광을 연출한 것은 겉으로는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쉽게 일광으로 대변되는 위장한 친일 매국 적폐 세력들이 겉으로는 반일적인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과 한패를 이루어 우리 민족의 정기와 을을 훼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현혹되지 말라는 이 타이틀은 영화 구석구석마다 특히 무명과 일광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는 종구의 모습 등 영화 전편을 묻고 있는 쇠사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타이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더욱더 꽁꽁 숨기듯 가려지면서 관객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끼를 물었다 라는 대사입니다. 사실 이 대사는 우연성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일광이 외지인은 미끼를 던지고 효진은 그 미끼를 물었다고 하는 대사 역시 관객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사는 영화 속 사건들의 우연성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외지인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은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수집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이런 계획성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지인이 어린 효진을 그 희생으로 삼은 것은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친일 매국노 적폐 세력들이 우리의 어린 세대에 침투하기 위한 계획된 작업인데 그들의 앞잡이인 일광은 이러한 의도적인 측면을 미끼를 물었다란 말로 우연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 역시 일광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와 외지인이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영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감독은 말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장면에서부터 영화의 주제는 다소 엉뚱하게도 외지인이 신인가 악마인가 하는 논란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논란은 지극히 편협한 이분법적 종교관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인식은 신 아니면 악마이어야 하는 또는 선 아니면 악이 되어야 하는 이분법적 인식에 갇혀 일정한 결론을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신앙적 강박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과 악이, 신과 악마가 구별될 수 없는 신앙 행태가 만연되고 있는 작금의 종교계를 비유하고 있고 그 외에 정치, 경제, 언론, 사법, 교육 등의 사회 제분야의 부조리를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영화 곡성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관념적인 사상이나 가치로 치환하여 이해해보면 이 영화의 주제는 한결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외지인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린 일제 군국주의 망령으로 일광은 일제 군국주의 망령의 하수인이 된 토착 외구 세력으로 무명은 우리의 민족 정신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사회의 정의감 등으로 종구와 효진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우리 민중들의 삶과 정신으로 각각 치환하면 영화 곡성은 일제 군국주의 잔재와 토착 외구인 적폐 세력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우리의 민족 정신과 민중들의 투쟁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